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이미 저는 일본과 같은 길에 놓였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은? 네. 왜요? 어떤 걸 보시고? 그러니까 당뇨병으로 생각을 하면요. 예. 제가 당뇨병이 있어요. 네, 제가 병이 아닌 단계, 당뇨 전 단계일 때 제가 조심을 하고 해가지고 당뇨병으로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 병으로 가니까 이제 불치병이 된 거예요. 어떻게 네.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컨트롤 해야 되죠. 네, 인슐린 맞고 그런 정도는 아닌데 예. 약 먹으면서 이제 컨트롤하죠. 예. 근데 병이 아닌 단계에서 했으면은 제가 컨트롤하면서 케이크 같은 것도 먹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 일단 병이 되면은 너무 이제 그 인슐린 분비가 그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췌장에서 이제 굉장히 막 힘든 거예요.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죠. 예. 관리해야 되는데 이 당뇨병의 전 단계냐 아니면 당뇨병이 이미 진단을 받았느냐 한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한국은 이미 일본은 분명히 당뇨병이고요. 네. 예. 한국도 이제 당뇨병 진단을 저 같으면 제가 의사라면 내리겠어요. 당뇨병이다. 당신 당뇨병이다. 고령화 때문에 네, 고령화의 네. 비중이 너무 높다. 네. 네. 왜냐하면은 고령화가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는데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이 됐는데 연금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연금 문제는 일본이 2000 고이즈미 때니까 2005년 정도의 연금 개혁을 대대적으로 했는데 예. 그때의 일본의 연금 상태보다도 지금 한국의 연금 상태가 더 나빠요. 일본이 개혁을 하기 전에의 연금 상태보다 지금의 한국의 연금 상태가 더 나빠요. 더 나쁜데 연금 개혁에 청사진이 없어요. 더 나쁜데 없어요. 네. 거기에 더 나쁘다는 건 지금 쌓아놓은 돈 자체가. 네, 네. 지금 한국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요, 교수님. 고갈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한국이. 속도가. 2050 몇 년이면은 없어져요. 예. 네. 그렇죠. 네, 당장 네. 3년 후부터인가 4년 후부터는 줄어들기 시작한대요. 네, 적자를 본다고 하죠. 그러니까 줄어든다고 하죠. 그런데 그 상황이라는 것이 5년 단계 일본보다 더 나빠요. 하지만 지금 한국은 그게 없어요. 거기다가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30년 한다 하더라도 지난 20년 정도 주거가 굉장히 안정돼 있었어요. 주거. 네네. 근데 한국은 아직도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갈팡질팡해져. 어떤 정부는 그러니까 주거의 안정이 초점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강남에서 재건축 해가지고 뭐 떼돈을 버는 건 용납할 수 없어라든가 아니면은 그 부자라고 해가지고 강남에 산다고 해서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 것은 또 안 돼라고 해가지고 부동산 정책이란 것도 굉장히 막 확 올라갔다가 확 내려갔다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그럼 좋은 안정적으로 우리가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는 어떤 거지 하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사람들이 딱 그 아이디어가 없잖아요. 일본은 있었어요, 이 무렵에. 네. 일본은 그 버블이 끝나고 나서는 이 버블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또 이 붕괴대로 한 이것이 잘못이었다고 해가지고 예. 굉장히 안정적으로 한국보다 지금의 한국보다 과거에 그 문재인 정권 때 굉장히 한국에서 세제를 높였죠. 예. 그 이전의 한국보다는 일본의 세제가 훨씬 높았고요. 예. 네, 일본도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주택만 가지고 있고 이 주택에서 내가 거주를 하고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같은 게 혜택이 있어요. 예. 혜택이 예. 있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세금을 내야 돼요. 네. 1가구 1주택이라도. 네네. 네. 한국처럼 지금 문제가 모르겠어요. 하도 바뀌어가지고. 근데 제가 과거에 이제 책을 쓰면서 공부했을 때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2년인가를 거주하면 12억 이하는 면적 이런 게 있습니다. 네, 2년인가를 거주하면은 뭐 양도소득세를 안 낸다든가 네. 너무 정말 갭 투자하기 너무 좋게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내가 그 주소만 옮겨놓으면은 거기다가 실거주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냥 주소 옮겨놓고 나 그냥 실거주했어요 하면은 2년 뒤에는 값이 올랐을 때 팔아버리면은 네. 소득세가 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런 식의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거는 생각할 수 없고 혜택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10년인가를 거주를 해야 네. 겨우 혜택이 생기는데 10년을 내가 내 집에서 10년을 거주해도 그래도 양도소득세가 혜택이 있다는 것이지 발생은 해요. 네. 그런 식이고 또 이 그 재산세 같은 것이죠. 네.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큰 일본 경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비즈니스 사이클 그리면서 좋아졌던 나빠졌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금리 같은 건 계속 조정하잖아요. 금리도 예. 조정하고 네, 예. 아니면은 뭐 론을 받으면은 론에 대해서 세제 혜택도 준다 뭐 아니면 줄인다 늘린다 이건 하지만은 그 재산세라든가 재산세라는 것이 일본에서 이제 지방 그 자치세로 부과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거의 손을 안 대고 꾸준히 유지를 해요. 꾸준히 유지를 해줘야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음.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꾸준히 유지를 해줘야 막 이 정치적인 압력을 놓고 막 이것 때문에 뭐 나 죽겠어요 저 때문에 또 이래요 이거 안 좋아 하면서 막 계속 들쑥날쑥 바뀌고 이거 가지고 계속 사회적으로 논쟁하고 소모되고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주거가 굉장히 안정이 지금 안 돼 있는 것들 그리고 연금 같은 게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미 우리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태에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됐고 또 노사 간에도 지금 현재 아직도 굉장한 갈등 관계 속에 있고 예.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그 격차라든가 그런 것들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한국 기업들은 이제 일본 기업을 봤기 때문에 굉장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국 기업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인재가 나오니까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은 사회 전체적으로는 지금 당뇨병이라는 지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라는 샘플이 있잖아요. 우리는 네, 그나마 네. 일본이 우리가 비슷한 고령화로 가고 있고 네, 네. 일본이 하여튼 말씀하셨던 대로 어려웠지만 네. 그래도 아까 2% 말씀하셨던 것처럼 버텨온 거는 사실이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일본이니까 이만큼 버텼지 아니었으면 다른 나라는 이 정도면 망했어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던데 네. 일본이라는 샘플을 우리가 잘 보면 네. 시행착오도 좀 줄이고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요? 근데 안 하고 있다잖아요. 연금제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고 부동산 가지고 온 나라가 싸우고 있고. 큰일이네. 근데 일본이란 나라가 선진국을 여전히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국이 이미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늘 제가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한국은 선진국이다. 네. 근데 한국도 선진국에서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한국을 유지를 하지만은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이상해요. 저도 일본을 봤고 일본의 실패도 봤기 때문에 물론 일본의 이제 그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지만 예. 또 그랬는데 저도 당뇨 전 단계 때 의사한테 매년 당뇨 전 단계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 듣고도 나 사람들한테 나 당뇨 전 단계래. 우리 어머니도 당뇨되나 당뇨되나 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다 이제 어느 날 갔는가 의사가 이제는 당뇨병입니다 하는 거예요. 한국도 저도 그럴 줄 몰랐는데 한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벌써 20년 전부터 우리 일본처럼 되나 막 일본처럼 되는 거 아니야 막 우리 일본 되고 있어 예. 이런 얘기가 20년 동안 흘러나왔는데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만 하고 정말 황당한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니 얘기하면서 막 10년 전 데이터 가져와서 소니 얘기하고 그 일본 뭐 히타치가 솔루션 기업 낸 것도 전혀 모르시고 예. 도요타가 우주 탐사선 이런 거 개발한다고 난리치는 것도 모르고 아예 지금 브리지스톤은 자기네 일본에서는 광고 TV 광고에서 자기네 그 금속 타이어 막 보여주면서 예. 브리지스톤이 우주에 막 도전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전혀 그게 아마 일본이 그 교수님 말씀은 잃어버린 20년은 있었으나 네. 이미 지나갔고 네. 최근 10년은 일본이 가파르게 회복되고 있다. 요즘 네. 당신들이 일본 살아나나 봐요? 라고 묻는 건 그냥 이 성장의 결과물이 좀 더 나타나고 뚜렷하게 있는 거지. 보이고 네. 있어서 그런 것 같다. 네. 라고 말씀 주시는데 우리가 왜 지난 10년 동안 몰랐냐면 네. 지난 10년 동안 제로 금리고 제로 물가였으니까 살아나는 시그널이 저렇게 나타날 리가 있어? 라고 생각했던 건데 왜 그렇게 잘 살아나고 있는 경제가 제로 물가에 제로 금리였을까요? 그럼 다른 건 보면 막 살아나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그게 이제 임금으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선순환이 되면서 야, 물가도 과열이다, 오르고 과열이다 막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금리도 그럼 올라야 되고 하는데 왜 일본은 그랬을까요? 그게 일본의 약점이죠.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감소하면서 국내 시장이 축소되는 사회에 예.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 당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당뇨를 인해 가지고 뭐 혈관도 좀 막히고 뭐 눈도 나빠지고 뭐 이러는 것이 나타나듯이 일본이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그 제로 금리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지 않는 그 문제가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일본은 그동안 전 세계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은 당뇨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당뇨병의 증상이 그렇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게 인구 감소 때문일까요? 그럼? 네. 그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이 이제 동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건 당연히 겪겠네요. 고령화 인구 감소는 당연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연히 겪고 이미 당뇨병 진단을 저는 내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피해가기 어렵다. 네, 그거는 마치 기계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 제가 보니까 너무 기계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냥 사람이 줄어드니까 동네 가게가 망할 수밖에 없고 손님이 안 오는데 가게가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렇죠. 네. 손님이 점점 줄어드는 시장에서 어떻게 가격을 올리냐? 그렇죠. 한국은 뭘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금 개혁부터 좀 해야 될까요? 그럼 아니면 뭐 부동산에 대한 토론을 금지하라.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닌데 네. 연금이든 이제 부동산이든 정치권에서 전문가들 위주의 싱크탱크 같은 걸 싱크탱크라기보다 국회의원들 여야의 국회의원도 참여를 하시고요. 예.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전문가들이 이제 하게 하시고 그거를 여야의 정치인들이 계속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서포트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야가 함께 그 참여하는 그 계획들 연금 개혁이든지 뭐 예. 부동산 뭐 세제 문제라든가 또 부동산 공급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해가지고 같이 좀 꾸준히 10년 20년 앞으로 바뀔 수는 있지만은 바뀐다 하더라도 한 10년 20년 이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나가겠다 하는 거를 여야 합의로 만들면은 그러면 상당히 안정이 되고 또 추진력도 생길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에서는 자꾸 정권이 바뀌면은 완전히 뒤집혀질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어느 정책도 힘을 받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 기능이 그거잖아요. 저기 우리가 미국 얘기를 들어도 미국에서 무슨 법 해도 맨날 상원 하원 공화당 민주당 싸우고 예. 해도 예. 결국에는 그쪽에서 일관성 있죠. 합의해가지고 뭔가를 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내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양쪽이 합의해서 내는 거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연금 개혁 할 때도 예. 이게 막 서로 싸우면서 누가 고임제가 내가 정권 잡았으니까 자 연금 개혁은 이거야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계속 거기서 전문가 회의하면서 그 결과로서 도출돼 가지고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면은 그러니까 누군가 막 제갈공명이 있어가지고 자 이거야 하고 착착착착 뭐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예. 복잡한 한국 경제에서. 예. 근데 전문가들은 게 많은데 전문가 한 명 한 명은 다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여야가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태스크포스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나씩 그 방향을 정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계속 인구가 줄면서 그러니까 저출산이 되고 고령화가 된 거잖아요. 그 일본도 수십 년 전부터 그런 우려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걸 왜 성공 못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도 요즘 논의하고 있는 외국인을 빨리 받자거나 아니면 뭐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내놔서 뭐 애를 많이 낳게 하자든가 일본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을 텐데 왜 속수무책으로 당했을까요? 그 레슨을 보면 우리도 뭔가 배울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세상인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엄청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건강관리도 잘한다고 생각했던 제가 전 단계라고 했는데도 그거를 계속 그냥 크게 신경을 못 쓰고 결국에 당뇨병 환자가 된 거하고 똑같이 맞습니다. 일본도 계속 90년대부터 고령화 문제야. 이게 일본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 저출산 문제야. 계속 했지만은 일본도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일본도 이제 당뇨병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똑같이 또 제2의 당뇨병 환자가 또 똑같은 코스를 밟아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걱정 같이 해도 출산은 각자 개별이 해야 되는데. 그러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의사가 너무 부족해. 당뇨 때문에 지금 신장이 좀
위험해요. 예. 이런 정도 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필사적으로 이제 하는 게 그게 일본이고 한국은 아직까지 신장이 위험해요. 여기까지 안 까지는 왔으니까 않았으니까. 아직까지 이제 그냥 참 쉽지 않네.